안녕하세요. 눈 많이 오죠?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춥고 그래서 지금 눈 많이 오는 데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이제 순창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가 이제 남원 대강면이에요. 남원 대강면인데 여기 이제 순창의 날씨를 따르기 때문에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합니다. 근데 밖에는 추워요. 상당히 추운데 여기는 하우스 안이라서 이렇게 해만 뜨면은 하우스 안의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40도 이상 올라가 버립니다. 밖에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그래서 이제 온도 관리할 때 여기 하우스에 살아야 돼요. 여기 이제 육류할 때는 하우스에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모종들을 가져가실 분들은 밭을 우선 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먼저 자료를 못 드리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하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자기 밭에 맞게 좀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우선 밭이 가장 중요합니다. 밭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미리 밭을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미리 밭을 좀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토양 검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토양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자기 밭에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한지 보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는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하시고요. 저는 이제 추천하는 것이 퇴비하고 그 석회고토 있죠. 석회고토는 미리 좀 뿌려 놓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이 퇴비하고 석회고토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얘네들이 그 미끄럼으로 들어가면은 화학 반응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봄에 고추를 정식하고 나서 가스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퇴비랑 석회고토가 만나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퇴비랑 다른 우리가 주는 그 화학 비료랑 만나도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좀 밭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저는 이제 가을에 제일 먼저 줘야 될 것은 원래 석회고토입니다. 이 석회고토는요, 정부에서 3년에 한 번씩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근데 미리 신청을 해놔야 돼요. 자기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미리 신청을 하시고요. 해놓으면 3년마다 나오는 주기가 다 다릅니다. 한꺼번에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지역은 이제 올해 지금 석회고토를 받았고, 또 제가 3년 전에 방송을 한번 했죠. 석회고토를 3년마다 한 번씩 주고 올해 나왔고, 지금 신청하면은 다시 3년 뒤에 그 석회고토가 또 나옵니다. 석회고토라는 것, 석회는 칼슘입니다. 칼슘. 그리고 고토는 마그네슘이고요. 그래서 이 석회랑 이 고토가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 밭에 이렇게 이제 석회가 많으면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것처럼 적당하게 가장 좋은데 적당하게 가장 힘들어요. 근데 원래 석회고토를 뿌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식물을 계속 기르다 보면은 토양이 계속 산성화가 돼요. 이 산성화된 땅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석회고토를 뿌리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3년마다 한 번씩 뿌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석회고토를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100평당 한 포만 뿌려요. 많이 안 뿌리고 그냥 100평에 한 포면은 100평이면 엄청 넓죠. 거기를 한 포만 딱 뿌립니다. 골고루 한 포만 뿌려놓고 그걸 매년 뿌립니다. 저는 석회고토를 그렇게 해서 이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놓고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많이 줄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뭉쳐 있으면 안 됩니다. 뭉치게 이렇게 뭉탱뭉탱이 주면은 안 풀려요. 석회가 그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헛뿌리듯이 아주 이제 100평에 한 포면은 거의 표가 안 날 정도로 적게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평에 한 포 정도 뿌리시고, 그 다음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석회고토를 뿌리는 겁니다. 석회고토는 나오니까 정부에서 이걸 공짜로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을에 우리가 이제 고추 수확 끝나면은 이제 밭 미리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좋고요. 저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퇴비 있죠, 퇴비. 우리가 퇴비도 신청을 하잖아요. 퇴비도 신청해 가지고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등급 퇴비를 쓰시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부숙을 시키죠. 이게 우리가 퇴비를 미리 받아 놓고 2년 뒤에 쓰고 3년 뒤에 쓰는 게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대부분이 받아 가지고 그 봄에 받아서 또는 가을에 받아서 그 다음에 봄에 다 뿌립니다. 그러면은 가스가 올라와요. 반드시 가스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퇴비 때문에 가스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고추를 정식하고 나서 가스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작년부터 미끄럼으로 퇴비는 안 하고 있어요. 우선 일단은. 근데 이제 퇴비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이유가 왜냐면은 이 퇴비가 유기물이에요. 우리가 원래 다른 유기물을 줘야 되는데 유기물을 줘야 되는 이유는 왜 주냐면은 이 유기물들이요, 우리가 그 밭에 고추가 자라는데 필요한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 미생물들의 먹이입니다. 먹이. 그래서 유기물을 주는 게 주목적은 그겁니다. 여기 이제 질소 비료도 많이 있지만 질소 비료 때문에 주는 것보다는 그것도 맞긴 한데 저는 이제 유기물 자체가 미생물들의 먹이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는 거고요. 그래서 미생물들의 먹이를 필요한데 먹이가 없으면은 미생물이 활동을 못해요. 우리 미생물을 아무리 많이 밀어줘도 먹이가 없으면은 다 굶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생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퇴비를 넣는 겁니다. 이 가축분 퇴비를. 가축분 퇴비가 가스 발생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것도 이제 좀 힘들고 하면은 유박이 있습니다. 유박. 근데 유박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유박도 피해가 많이 생깁니다. 유박도 뭉쳐서 뿌린다든지 흙하고 안 섞어준다든지 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퇴비 대신에 유박으로 하셔도 되고요. 가축분 퇴비가 될 수 있으면 등급이 높은 것, 그래서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 요즘 대용으로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그냥 이제 활용해 가지고 하시고, 그래서 퇴비도 이전 가을에 넣으라는 거예요. 가스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의 한 80% 정도는 봄에 합니다. 봄에 퇴비 넣고 로터리 치고 다시 이제 여러가지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가을에 넣는 게 가장 좋고요. 이제 고추 잡기 끝나고 엄청 부지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지런하신 분들만 가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봄에 일찍 좀 일찍 하시는 걸 하고요. 그래서 가축분 퇴비도 반드시 유기물로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넣어야 되는 것이 용성인비가 있습니다. 용성인비. 용성인비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100평당 한 포만 넣습니다. 100평당 한 포만. 많이 안 넣고요. 또 용성인비는 왜 넣냐면은 인산입니다. 인산. 근데 이제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이 용성인비를 넣으면 안 되고요.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넣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용성인비는 그냥 우리가 일반 관행은 저처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용성인비를 반드시 넣고, 그 용성인비를 미끄럼으로 주면요, 인산이 부족한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성인비를 미끄럼으로 반드시 한 포씩은 100평당 한 포씩은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넣어야 될 게 뭐냐면은 황산 마그네슘입니다. 황이 들어가는 마그네슘을 넣는 이유는 이거는 황은 다량 원소입니다. 고추도 그러고 밭작물들이 황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 이제 황이 들어가야 고추의 단맛도 높이고요, 여러가지 질병 예방도 하고,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네슘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또는 황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황산 마그네슘을 넣습니다. 미끄럼으로. 미끄럼으로 이제 못 넣으시는 분들은 이제 수용성 비료로 황산 마그네슘을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미끄럼으로 한번 넣어 주는 것이
돈도 적게 들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황산 마그네슘도 그런 식으로 한 포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100평 기준입니다. 100평 기준. 자, 그래서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복합비료입니다. 복합비료. 우리가 뭐 2종 복합비료 있고 4종 복합비료 있죠.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4종 복합비료를 주면 좋은데 4종 복합비료가 없으면 2종 복합비료라도 고추에 필요한 비료를 뿌리시면 됩니다. 복합비료를 뿌리시고 로타리에 한번 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붕사입니다. 붕사. 붕소라고도 하고요. 이게 그 상태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니까 붕소, 붕사, 붕산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이름인데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붕소를 왜 붕소를 미끄럼으로 주는 이유는 얘네들이 붕소 결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가로 줄무늬들 생기는 거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해보니까 붕소 결핍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붕소가 부족해서 붕소 결핍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물을 안 줘서 생깁니다. 물. 진짜로. 예, 그래서 이제 붕소는 많이 뿌릴 필요 없습니다. 붕소는 많이 뿌릴 필요 없고, 보통 이제 붕소 비료가 뭐 2kg, 3kg 단위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300평에 한 포 정도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00평당 1kg 정도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100평당 1kg 정도 붕소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아주 소량이죠. 그래서 골고루 잘 뿌려주시고요. 그렇게 이제 뿌려주시면 됩니다. 붕소는 꼭 미끄럼으로 필요합니다. 붕소도 꼭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토양에도요, 여러 가지 벌레들도 살고 균들도 살잖아요. 그래서 살균 살충제, 이 살균 살충제를 반드시 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밭에 있는 이 흙 속에 들어있는 균이란 충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해요. 제거하지 못하는데 일정 부분은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살균 살충제를 반드시, 토양 살균 살충제입니다. 토양 살균 살충제를 우선 쭉 한번 다 뿌려주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로타리를 반드시 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렇게 하우스에서 이제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하우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하우스 안에도 이제 토양 살균 살충제 뿌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식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두둑 만들고 다 만들죠. 다 만들고 나면 마지막으로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살균 살충제를 가지고요, 하우스를 전체를 다 소독을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소독을 다 했다 쳐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물품들, 그 다음에 농작물, 그런 것들에도 다 균들이 묻어 있고 합니다. 그리고 구석구석에 벌레, 알, 번데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를 뿌려주는 겁니다. 이때는 농약으로 살균 살충제를 가지고 전체를 소독을 다 한번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고추 모종을 받으시면은 정식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주신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 환경에 맞게 해가지고 하시면은, 준비만 그렇게 해 놓으시고 이제 제가 이제 모종 키워서 보내드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미리 못 보내드리니까 이거까지 포함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그때그때 해야 될 일들을 제가 이제 프린트를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시면은 그거 반드시 공부 좀 하시고 읽어보시고, 물론 다 아시고 잘 키우시는 거 알아요. 아시는데 저한테 어차피 모종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가 기본적으로 키워야 될 방식은 그대로 해주시면은 고추도 달고 맛있게 고추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